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독곡의 임평수입니다. 여소야대로 출발한 제9대 경기도 의회. 오늘은 경기도의회 천동현 부의장과 새누리당 이승철 대표 의원을 모시고 9대 의회의 지난 6개월, 7개월간의 성과와 올 한 해 계획에 대해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천동현 부의장 그리고 새누리당 이승철 대표 의원 두 분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박수 한번 치고 가요.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어떠세요? 이렇게 경기도청에 마련된 북카페입니다. 지금 뒤에 손님들도 많이 계시고 직원분들도 계시고 민원인들도 계세요. 처음 와봤어요. 여기를요? 네, 앞으로 자주 이용하겠습니다. 오셔서 커피 좀 많이 드시고 네, 그러겠습니다. 또 직원분들 커피 좀 사주시고요. 그러겠습니다. 두 분은 평상시에 어떻게 이런 데서 자주 만나세요? 아니면 술집에서 더 자주 만나세요? 7대, 8대, 9대 대표님이랑 계속 하면서 항상 존경하는 분이고 아직은 사석에도 자주 뵙습니다. 두 분이 굉장히 친하신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분이 얼마나 친한지 게임을 한번 해볼게요. 자, 두 분에게 제가 두 개의 단어를 드리겠습니다. 동시에 똑같은 말을 대답하면 둘이 친하신 거고 그럼 경기도가 잘 굴러갈 거예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술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술 문제입니다. 소주냐 맥주냐. 야, 이거 대한민국 남자들이랑 고민이죠. 제가 이제 하나 둘 셋 쓰겠습니다. 소주냐 맥주냐. 하나 둘 셋. 소주. 하이파이브, 서로 하이파이브. 예, 맞추셨어요. 예, 역시 우리 이승철 대표님께서는 눈치가 빠르십니다. 소주! 오늘 인터뷰가 잘 될 것 같습니다. 허심탄회한 인터뷰 좀 부탁드리겠고요. 자, 먼저 우리 시청자분들께 이제 올 한 해가 이제 시작되지 않습니까? 우리 인사 말씀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먼저 부의장님께서 먼저 한번 하시죠. 평소 존경하는 1270만 경기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성 출신 경기도의회 부의장 천동현입니다. 희망찬 을미년 청양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도민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이제 이승철 대표님께서도. 네, 저는 수원 팔달구 출신의 새누리당 이승철 대표 의원입니다. 작년에 참 어려운 한 해가 지나갔습니다. 올 한 해는 청량의 해라고 합니다. 우리 양들은 항상 이렇게 모여서 살면서 순하고 화합하는, 소통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온순한 동물이라고 합니다. 도민 여러분들께서도 올 한 해 좀 가정과 직장뿐 아니라 모든 분에서 좀 사회적인 통합이 좀 일어나는 그런 화합할 수 있는 화목하는 그런 한 해가 큰 사건 없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희도 좀 진짜 그런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자, 그럼 오늘 허심탄회한 방송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 볼 텐데요. 먼저 천동현 부의장님. 축하를 먼저 해드려야겠어요. 지난해 부의장님께서 경기도청 공무원 노동조합이 뽑은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선정이 되셨다고 합니다. 박수 한번 축하드립니다. 부끄럽습니다. 예. 부끄럽습니다. 그 6개월 동안 이게 짧은 기간인데 이렇게 우수의원으로 뽑히셔서 어떤 성과들이 있었습니까? 또 공정하게 또 투명하게 의정활동 한 게 높이 평가를 받은 것 같고요. 또한 비판보다는 대안을 같이 제시해 주지 않았나 그런 데서 또 점수를 딴 것 같습니다. 의정활동 우수 도의원으로 또 2010년, 11년, 또 14년 세 번을 수상하게 되었는데 더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라는 채찍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2010년, 11년, 이제 14년 우수의원으로 뽑으셨네요. 이걸 굳이 본인의 입으로. 본인의 입으로. 요즘은 이제 셀프 칭찬이라고. 그만큼 책임이 더 무거우실 거예요. 그렇죠. 어깨가 더 무거우시죠? 더 열심히 해라는 뜻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잘하신 것도 있는데 반면에 진짜 작년에 이거는 정말 안타깝다. 아쉬운 점 이런 것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 지난 한 해는 유난히도 대형 인명사고가 많이 발생됐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또 우리 경기도에서도 좀 미흡한 점도 있고 더 집행부와 협의하여 앞으로도 대형 사고 및 재난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찬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승철 대표님께서는 이제 당 대표 의원으로서 또 지난 6개월을 보내셨습니다. 의정활동 돌아본다면 성과를 어떻게 채점을 한번 해볼까요? 우선 보면은 작년에 화두는 경기 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8월 달쯤에 한 20개 항에 대한 연정 합의문을 저희들이 도출해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실현해 나가느냐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나왔었는데 그 당시 모든 분들이 야, 지방정치에서 이게 가능한 일이냐, 비현실적이다, 뭐 이렇게까지들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저희 경기도에서는 그거를 뛰어넘어서 인사청문회까지 저희가 6개 그 산하기관장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저희들이 실시를 했습니다. 신선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최고의 이제 꽃이라고 생각했던 사회통합부지사 이것도 연정으로 해서 탄생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올해 와서는 이제 본 궤도에 올라와야 되지 않겠냐 이런 좀 생각을 하고요. 이런 이제 새로운 이런 정치적 이제 변화가 앞으로도 이제 경기도의회에서 이제 나오면서 우리 경기도의회가 앞으로 새롭게 신뢰하고 싸움하지 않는 이런 경기도의회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연정은 정말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의 어떤 새바람을 일으키는 어떤 성과라고 진짜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좀 지켜또 봐야 되겠는데 반면에 우리 대표님께서 생각할 때 야 이건 진짜 아쉬웠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 있으세요? 연정을 실시하면서 제일 먼저 느꼈던 게 뭐냐면 이 지방의회라는 게 법적 제도적 이 제도가 없기 때문에 미비하기 때문에 그냥 합의만 해서 이렇게 지나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청문회 할 때도 보면 저희들 사실 무슨 지방자치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공기업법이 있는 것도 아니라서 이런 거가 없다 보니까 도민들의 그 눈높이에 맞는 사실 인사청문회가 잘 갖춰지지 못했다. 이런 데서 좀 사실 굉장히 아쉬움이 남고요. 요번에 또 이제 연말 가갖고 저희가 이제 새 예산을 이렇게 심의하는데 이런 데서 연정이라는 이런 정신 틀에서 사실은 쟁점사항을 여야 대표 의장 뭐 이렇게 해서 예결위원장 해갖고 저희들이 쟁점사항에 대해서 논의를 해서 합의본 사항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근데 그 합의본 사항을 몇몇 예결소위에 있는 의원님들이 그걸 인정하지 않고 반대하는 바람에 사실 저희들이 예산안 그 법정 시한이 딱 지켜져 있었지만은 그 법정 시한을 넘겨서 처리하지 못하고 넘기는 바람에 도민들로부터 이런 불안과 뭐 심려 이런 걸 사실 끼쳐드렸거든요. 사실 이런 부분은 사실은 이제 앞으로는 이 연정이라는 게 사실은 저희들은 뭐냐 정쟁이 아니잖아요. 연정이라는 건 그런 것보다도 저는 최고의 목표를 연정의 가치를 저는 뭐라고 보냐면 도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도민에 대한 그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우리가 그런 대승적인 가치를 가지고 연정에 임해야 되겠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걸 통해서 연합정치가 잘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올 한 해는 최선을 다해내겠다. 이런 또 다짐을 또 한번 해봅니다. 자연스럽게 연정에 대한 이야기가 또 화두가 이렇게 꺼내졌습니다. 연정은 역시 도민의 행복이다. 그걸 위해서 이제 우리 의원님들이 열심히 뛰셔야 돼요. 연정에 대한 뭐 장점과 단점 살짝 또 말씀을 해주셨지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점수를 한번 매긴다면 우리 추진 성과 6개월 동안을 보면은 지난 12월 4일 새정치민주연합회 추천에 의한 이기호 사회통합부지사가 임명되지 않습니까? 우리 정치사의 새로운 이정표라고 생각이 들고요. 경기도 연정이 정치인들만의 잔치가 아닌 도민들에게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리라 생각됩니다. 어쨌든 우리 부위원장 점수는 긍정적이다. 예. 굉장히 100점 만점에 95점. 그렇게 많이 주시죠. 앞으로 더 잘 될 거예요. 앞으로 더. 도민을 위해서. 네. 하지만 아까 또 이순 대표님께서는 아까 그 경기도시공사나 경기개발연구원 경기문화재단 이렇게 인사청문회 할 때는 어떤 제도나 이런 게 좀 너무 미비해서 이게 또 아쉬웠다. 이렇게 또 표현해 주셨는데 우리 새누리당 입장에서 경기 연정을 점수를 매긴다면 우리 대표님 점수는 저는 지금 한 120점 정도 줬으면 좋겠습니다. 120점이요? 아니 분명히 아쉬운 점 있다고 하시잖아요. 아쉽지만은 앞으로 계속 갈 수 있으니까 200점, 300점까지 생각보다 훨씬 잘 되고 있다는 얘기죠. 훨씬 잘 되고 있다. 네. 그렇다면은 이제 올해 경기도의 부의장으로서 정말 추진하고자 하는 역점 사업들이 많으실 거예요. 우리 부의장님은 어떤 것들 이렇게 중점을 두고 계세요? 지금 국회의원들은 다 국회의원 사무실이 다 있지 않습니까? 후원회에서도 다 하고 우리 도의원들은
각 시군에 도의원 사무실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었어요. 그래서 없는 데는 좀 더 그거를 시군에서 좀 해달라고 부탁했는데 선관위에서 있는 것도 불법이다. 그리고 있는 것까지 지금 다 못 쓰게 돼 있어서 누구를 만날 적에 어떻게 연락하고 어떻게 만나냐고요, 주민들이. 그래서 지역 상담소를 31개 시군에 하나씩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다 보면은 올해는 31군데, 내년 정도 31군데면 62군데 하면은 우리가 숫자가 128명이니까 내년까지만 하면 2명당 1명꼴로 거의 사용하지 않을까, 평균적으로. 그러다 보면은 충분히 마음 맞는 새끼리 하고 여직원이 있고 하나 한 10몇 평 운영하면은 거기서 공부도 하고 민원인들 그거 접수하고 또 공무원들도 그쪽으로 가고 같이 토의도 하고 그러면은 그게 도민들한테 삶의 질 또 애로사항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쪽으로 중점적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원들께서 더 진짜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돼요. 근데 이게 만날 공간이 없으니까 이렇게 경기도 의회 지역 상담소 설치하면 그만큼 소통 창구가 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올 한 해 우리 이승철 대표위원께서는 어떤 중점을 두고 의정 활동을 해 나갈 계획이신지요? 올 한 해 최고적인 저는 이제 중점 목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실행위원회를 어떻게 잘 가동을 해서 여야가 여기에 이제 모든 힘을 역량을 모아서 정책 합의문에 적어놨던 20개 항목에 대해서 도와 도의회 간에 이런 실행위원회를 통해서 어떻게 잘 추진해 나가느냐, 이런 게 이제 연정 이제 시스템인데, 추진 시스템인데, 사회통합부지사를 중심으로 해서 여야 또 의회와 큰 틀에서 집행부와의 가교 역할을 좀 사회통합부지사가 좀 잘 해주셔서 양쪽의 공약사항이 그 안에 다 녹아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얼마나 잘 실행을 하느냐에 따라서 도민이 정말 몸에 와닿는, 피부에 와닿는 이런 민생인 해결책이 나와야 되지, 그냥 말로만 하는 이런 정책은 사실 도민들이 아무리 봐도 삶의 질의 향상에 아무 도움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일자리나 이런 아까 얘기했던 이제 서민주거 문제, 이게 제일 지금 여야의 공약 중에 큰 것들이거든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잘 이제 만들어내서 그걸 틀 안에다 놓아서 가시적인 성과로 바깥에 내놓는 거가 저희가 해야 될 일이다. 그걸 올해를 그 원년의 해로 생각해서 여야가 아마 힘을 모으고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2015년이 정말 연정을 잘 실행하느냐가 정말 중요한 해겠네요. 그렇죠. 이제 계획은 짜여져 있으니까. 계획은 다 돼 있는데 이걸 어떻게 꿰가느냐. 이거 첫 단추를 2015년도에 꿰는 거거든요. 구슬을 꿰야죠. 네, 그래서 1월 달서부터 잘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정 실행위원회, 정말 실행이 잘 되는 연정이 되기를 희망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그 상임위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는 현재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에 몸담고 계시네요. 도시환경위원회, 정말 중요한 위원회 같은데 상임위 중점 현안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올 한 해 올바른 주거장비 사업의 방향 제시와 서민 주거복지 안정을 위한 지원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경기도 뉴타운 사업 등 전면 개발 방식이 대규모 주거정비 사업에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올바른 주거정비 사업의 모델을 개발하여 정치적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좀 세우고 계신가요? 네, 서민 주거복지 사업에 관련하여 경기도에서는 매입 임대 사업, 이제 매입에서 또 임대도 해주고 햇살 하우징 사업 등이 있으나 사업의 효과는 크나 사업 규모가 크질 않아서 좀 미비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서민 주거 택지 개발이 용이하지 않는 현상에서 기존 도시의 매입 임대 또는 전세 임대 보급 확대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경기도시공사가 또한 도시환경위원회 소속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 임대주택 공급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경기도시공사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여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구도심 주거정비 사업 또 서민 주거복지 지원 두 분에게 꼭 필요한 기대되는 정책입니다. 우리 이승철 대표님께서는 이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몸을 담고 계십니다. 최근 현안 어떤 게 있습니까? 사실 복지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 중에 우리 경기도 의료원이 이제 저희 관할로 돼 있는데 의료원에 대해서 이번에 이제 운영에 대해서 행감을 하면서 이제 내용을 좀 들여다봤더니 사실 이제 우리 의원님들이 이제 의료원에 대해서 많은 이제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보건복지 의원님들이 도의료원에 대해서 왜냐하면 그 의료원이라는 건 사실 이제 공공성 강화도 있고요. 또 기본적으로 또 해야 될 의료 사업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두 개를 잘 어떻게 엮어가느냐 어렵죠. 이게 참 어렵거든요. 요거를 잘 어떻게 잘 이제 하느냐에 따라서 취약계층들에 대한 의료 서비스의 마지막 그 보류격인 것이 이제 의료원이거든요. 저희 공공경영. 그래서 이 사람들의 역할도 하면서 또 경영진이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책임 경영을 잘 하는 거냐. 그 부분을 좀 지적을 많이 했고요. 근데 이번에 사실 이제 지난 14일인가 발표된 거 보니까 우리 국민권익위 같은 데서 이제 청렴도에 대해서 발표를 하는데 사실 거기서 우리 도의회 의료원이 청렴도에 대해서 좀 하위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충격적으로 저희들이 많이 받아들였고요. 그래서 앞으로 올 한 해는 믿고 따를 수 있는 이런 청렴도가 좀 높아져야 되겠다. 우리 경기도의료원이 그래서 책임 경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좀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올해는 제가 좀 있으면서 보건복지에 있으면서 그 부분을 좀 해결하려고 저 의원님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 근데 역시 뭐 복지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나고요. 늘 말이 나오는 거는 이제 복지는 곧 예산 아니냐. 늘 그런 문제입니다. 또 우리 이준호 대표님 또 의회 운영위원회 또 맡고 계세요. 그렇죠. 활동도 하고 계신데 의회 운영위원 또 의회 운영이 또 잘 돼야 또 잘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활동 또 기대하고 있나요? 실제 운영위원회에서는 이번에 연정에서 나와 있던 여러 가지 그 20개 항을 하기 위해서는 그 지방자치의 법적으로 그 제도적 문제가 있는 부분을 잘 합의할 수 있는 이런 거를 저희가 운영위원회에서 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양당 대표가 거의 다 들어있고요. 수석들도 다 들어있기 때문에 거기서 좀 이런 거를 연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잘 경기도의회가 잘 갈 수 있도록 견인차 역할 하는 게 사실은 우리 운영위원회라고 봅니다. 또 의원들도 또 개개인적으로 저희들 자기 역량 강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의원님들도. 그래서 어느 이런 의원님들한테 좀 잘 할 수 있는 이런 지원 시스템 이런 걸 또 우리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좀 지원을 해야 되고 끌고 가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올 한 해는 또 이제 운영위원회에서는 그런 일을 최선을 다할까 합니다. 큰 그림도 그리시고 또 구체적인 그림도 그리시고 그래야지 톱니바퀴가 잘 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이번에는 그 지역구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부의장님 지역구가 안성시죠? 네, 안성. 안성시. 임기 중에 우리 안성 꼭 해결해야 되겠다. 이렇게 지역구 현안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31개 시군 중에 또 남부권의 끝자락에 있는 안성시입니다. 사실 작은 시고 도는 복합시다 보니까 그게 다 시급합니다. 이제 도로 개설도 시급하고 버스도 들어가야 되고 또 의료원도 잘 쳐서 시골에 계시는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이 의료원에 잘 있어야 되고 특히나 가장 시급한 것은 도시가스 비율이 낮아서 빈부격차가 크죠. 뭐 예를 들어서 이 도시권에 아파트 사신 분들은 월 15만 원 정도면 이 연료를 할 거를 시골에 계신 분은 한 3배 정도, 한 50만 원. 저희 부모님도 그러세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힘듭니까? 보니까 도시가스 내는 사람들이 수익이 없다고 내주질 않는 거기까지.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소형 탱크 LPG 통을 마을마다 한 40가구, 50가구에 그거를 연결해 갖고 이렇게 쓰면은 지금 호응이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비용이 크게 안 드니까 경기도에서 좀 열악한 이 시군에 도시가스 들어오면 뭐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모르니까 이게
그때까지 기다릴 수 없고 그런 쪽으로 많이 좀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방법도 있네요. 그걸 한번 간담회를 우리가 열어서 이게 추진을 같이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또 안성 지역 한번 알아봤고요. 그렇다면 우리 이철 대표 의원님의 지역구는 제 지역입니다. 수원이십니다. 제가 또 수원 시민이구나. 수원이세요. 수원의 현안들은 수원은 대도시니까 너무 많잖아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사실 제 지역구는 팔달구는 사실 구도심 지역입니다. 예, 그래서 아시다시피 세계문화유산 이제 수원 화성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제재를 받습니다. 그래서 구도심권이 더욱더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화성 행궁을 주변으로 해서 이제 뭐 각종 이제 관광객 유치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화성 성역화 사업이라 해서 이제 별도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주변에 뭐 미술관을 지금 뭐 개관을 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고 또 성곽 옆으로 한옥형 그 게스트하우스를 좀 져서 우리 관광객을 좀 유치하자 뭐 이런 쪽의 이야기도 좀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 그 화성 행궁에 와서 공연하게 되면 그 상설 좀 공연장도 좀 만들어서 저기 관광객들이 와서 좀 할 수 있는 이런 거를 제가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작년에 저희가 굉장히 힘들었던 게 전통시장, 즉 재래시장이죠. 대형 쇼핑몰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전통시장이 지금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이제 서로 상생하면서 공존할 수 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이제 회사 측하고 많이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게 앞으로도 이제 계속해서 이런 모니터링을 통해서 우리 재래시장, 전통시장이 같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게 이제 저희들의 일이라고 보고요. 저도 또 전통시장에 무조건 지원받는 것만 요구하지 말고 전통시장 나름대로의 자체 경쟁력을 가져라. 앞으로는 자체 경쟁력이 없으면 전통시장도 살아갈 수 없다. 이걸 우리 저기 시장 상인들이 뼈저리게 느껴야 되고 그래서 그분들끼리 서로 똘똘 묻혀서 지금 협동조합 뭐 이런 것도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건도 어디서 많이 이렇게 받아와서 싸게 공급할 수 있는 이런 저기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이제 논의하고 하는 방법을 지금 강구하려고 합니다. 네, 전통시장 살리기는 뭐 전국적으로도 막 일어나고 있는데 특히 수원 팔달구 지역은 좀 이번에 지금 좀 큰 위기에 봉착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자, 오늘 뭐 지역 현안까지 여러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도민 여러분께 한 말씀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의장님. 네. 존경하는 1270만 도민 여러분, 제9대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안전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새해에도 변함없는 여러분들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시길 거듭 기원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 또 대표님께서도. 네.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위기입니다. 국가적으로나 도민 모두가 살림이 지금 빡빡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때 사실 저희들이 당리당략을 내세워서 서로 정쟁만 한다면은 아마 도민들이 질타가 굉장히 저희를 심하게 올 겁니다. 저희는 아마 이 집행부하고 힘을 합쳐서 남경필 도지사와 새정치민주연합에 있는 민주당 의원님들과 초당적으로 서로 상생을 해서 소통해서 우리 생산적인 우리 도의회를 좀 만들자. 이런 쪽으로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도민 여러분들이 신경 안 쓰고 살 수 있는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저희 새누리당은 앞으로도 잊지 않고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 모두가 다 웃음 짓는 그런 한 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이제 우리 경기도민들이 웃음 짓는 한 해가 되기 위해서 우리 두 분께서 더 바삐 뛰셔야 됩니다. 더 고생하셔야 되고요. 그래야 도민들이 행복하시겠죠? 오늘 분위기 좋았습니까? 커피. 괜찮습니다. 다 커피 마셨습니다. 다 마셨습니다. 배부르시겠어요? 오늘 박수로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